곽종근 사령관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한동훈 등 일부 정치인을 호명하면서 잡아오라고 그랬다. 대통령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하셨다는 취지로 증언을 했는데 이와 같은 발언 들은 적 있나요? 11월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거의 몸을 못 갖는다는 생각을 제가 들 정도로 많이 드셨는데 내가 살다 보면 나는 꼭 배신당한다. 그때 저 분의 이름을 호명을 하셨어요. 총으로 쏴서 죽이라는 것은 저 곽종근 장군님이 그거를 어떻게 기억하신 건지 잘 모르지만 뭐 제가 화장실 갔다 왔을 때 뭐 그런 상황이 있었는지 몰라도 그러진 않았었던 기억이 납니다. 예, 정광재 의원님. 예. 배신당했다라고 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를 언급했다는 거 어떻게 보셨습니까? 근데 이 배신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배신은 개인적 감정이겠죠. 그 사람이 배신자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에겐 배신자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최고 권력자의 위치에 오르게 되면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지 않을 경우에 그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고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배신이라는 개인적 감정을 자꾸만 확대 재생산하면 그분에게는 그 배신자라는 감정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 이 사령관이 얘기한 것처럼 구중궁궐에 묻히게 되잖아요. 그러면 소통하는 사람, 이런 사람들의 폭이 굉장히 줄어듭니다. 그리고 이른바 심기경호하는 사람들만 남게 되는 거 망하나요.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그래서 성공한 대통령은 없고 실패한 대통령만 양산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이런 개인적인 감정을 주변 사람들에게 토로한 것이 글쎄 국정을 운영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적절했느냐, 뭐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결국에는 이것이 뭐 계엄으로 연결되는 도화선이 됐다라는 평가들도 있는데 그것은 계엄을 그러니까 위헌위법한 계엄을 한 사람의 책임이지 그 방향이 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를 했던 사람의 책임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. 전 그렇게 판단합니다. 예, 어제 내란 특검 수사 결과에서 계엄 선포 동기를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이다라고 말했는데 김유정 의원님 배신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를 언급한 것과 어제 수사 결과와 좀 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유일하게 한동훈 전 대표가 그 체포조 명단에 들어 있었잖아요. 그러니까 반대파를 제거하고 정적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하려고 계엄을 했다라는 특검의 설명과 왜 계엄을 했냐라는 그 설명에 부합하는 그런 지금 진술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무엇이 배신이냐 비판하고 직언하면 그게 배신이잖아요.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희가 여태 들어왔듯이 그러니까 윤한홍 의원도 의대 정원 관련해서 직언했다가 10분 동안 평생 들을 욕, 못 들어본 욕 다 먹었다 이런 그 증언을 하고 있잖아요. 예. 그러니까 배신이라는 게 이 배신한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배신이라고 표현되었지만 직언하고 바른 길로 가야 됩니다라는 쓴소리였는데 그걸 모조리 다 배신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.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계엄을 했다라는 게 다시금 생각할수록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. 이정 의원님, 아까 정광재 의원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배신이라는 그 단어가 국정을 논하는 물론 뭐 은밀한 편한 술자리였는지는 제가 평가할 건 아니지만 군 장성들 앞에서 여당의 대표였던 사람을 언급하면서 배신 어떻게 평가하세요? 당대표를 향해서 배신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좀 부적절해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그 오래된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참 서로 많이 의지했다. 뭐 이 정도는 저희가 인정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? 검찰 시절부터 그랬죠.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. 한동훈을 빨갱이라 그랬다면서요. 근데 빨갱이를 그만큼 키워준 게 본인이 되는 거잖아요. 예를 들면.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왔으니 본인 스스로는 뭐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었겠으나 저희가 지금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사실 지난 총선 때부터 계엄 그리고 탄핵 그리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재판들 뿐만 아니고 뭐 특검의 결과물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냥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참 골치 아프다. 뭐 김건희 전 여사 그랬다면서요. 네가 망쳤다 뭐 이런 얘기 했다고 나오지 너 않습니까? 때문에 다 망했다. 너 때문에 예. 다 망했다. 김건희 여사의 그거만큼은 저도 동의가 갑니다. 참 망칠 대로 잘 망쳐놨어요.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 전혀 새로운 게 없고요.
뭐 전혀 이렇게 놀랄 만한 발언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그냥 그 당시에 술 먹고 또 술 먹고 저런 소리 하시는 분이었구나라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습니다. 예. 근데 그 자기가 덧붙이고 싶은 임명해 말씀. 줬는데 자기 뜻대로 따라주지 않는다고 해서 한동훈 당시 대표가 배신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그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을 서울중앙검사장 시켜주고 검찰총장까지 시켜줬는데 그러면 본인은 배신한 거 아니에요? 아니 어떻게 본인 편한 대로만 생각을 해요? 참 드문 케이스라고 생각이 됩니다. 저는 꼭 정의진.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이거였어요.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든 한마디가 뭡니까?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. 이 한마디였어요. 서울중앙지검 국감때였죠? 네. 그럼 서울 그때 당시에 그 한마디로 대통령 자리까지 오른 분인데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배신 이건 뭔가 상충되는 거 아닌가요? 본인의 갖고 있는 기준과도. 그래서 이런 말이 대통령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말이었다. 더군다나 군사 지휘권을 갖고 있는 사령관들 앞에서 누군가를 배신자라고 얘기한 것 자체는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. 예,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국민들에게 각인이 됐는데 자신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아마도 배신자라고 말했을 거니까 그렇게 좀 다시 그 말을 돌려주셨습니다. 정강진 의원이요.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.